이게 버블에 대한 얘기인데요. 제가 뭐 아크를 뭐 저격하고 그럴 만한 뭐 지위나 이런 건 되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요. 어, 사람들이 사실 충격에 빠졌어요. 최근 변동성 너무 커가지고서. 근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증시가 S&P하고 다우는 진짜 최고가 대비 3% 중반 빠져 있어요. 이게 막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 3% 중반 빠졌는데 세상 망할 것처럼 걱정할 수는 없는 건데, 근데 나스닥이 7% 빠졌죠. 그러니까 좀 뼈 아파요, 이게. 아예 7%좀 빠지면 내 거는 막 1, 20% 빠지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패닉을 느끼고 있어요.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. 근데 이게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건 아마도 고성장주들의 급락 때문인 것 같아요. 뭐 테슬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들 뭐 이항 같은 사태도 있었고요.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해도 드는 생각이 캐시우드나 테슬라 혹은 팬덤 주식 혹은 소위 셀럽 주식들 혹은 성장주의 하락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딴 거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. 신고가가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, 지금 미국 증시에서.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아니야, 86번가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밸류에이션 엄청 비싸. 지금 닷컴 버블 다음으로 되게 비싸. 닷컴 버블 기억나지? 네, 기억납니다. 닷컴 버블 때요. 5천이었던 게 1000으로 가요. 물론 몇 년에 걸쳐서고요. 그리고 이제 데드캣 바운스 때 해줍니다. 중간에 이제 야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해줬죠. 이때 다시 샀으면 정말 정말 하늘이 무너진 심정 느끼셨을 겁니다. 근데 이 사이에 물론 또 9.12 테러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이때가. 그래갖고서 쭉 빠집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닷컴 버블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실체 없는 주식들이 너무 비싸고 막 뭐 PL 100몇 배들 있고라고도 얘기들을 해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명백히 달라요. 왜 다르냐? 이거거든요. 여러분 그때는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평균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총 해가지고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총이 높은 그러니까 상위 탑 10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. 그냥 엄청나게. 여러분 2000년도에 탑 10입니다.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1999년 12월 말 기준일 텐데요.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. 57배가 싸 보이죠, 여러분? 57배, PR 57배입니다. 2등이 시스코예요. 127배. 3등이 인텔이에요. 43배. 그 다음에 오라클이 103배. 그 다음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85배. 델이 57배.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, 지금 이게? 월드콤. 없어지네, 사람. 월드콤이 22배.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22배는 분식회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. 얘 적자였어요. 그 다음에 53배, 123배 퀄컴, 야후 418배였어요. 지금은 어떠냐? 지금 한번 보시죠, 지금. 지금은, S&P 500이 아니라, 나스닥 탑 10인데. 잘못 적었네요, 제가. 나스닥 탑 10이고요. 애플이 27배, 마이크로소프트 29배, 아마존 65배, 테슬라 160배, 그 다음에 알파벳이 두 개, 이제 29배, 페이스북이 23배, 엔비디아 52배, 페이팔 57배, 인텔은 13배 정도입니다. 비교가 되시나요, 이게? 그러니까 이때는 지수가 왜 무너졌냐 하면은요, 제가 볼 때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들이 너무너무 비쌌어요. 그러니까 지수 구성하는 종목들 최상위에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종목들이 되게 비쌌고 그것들이 내려온 거죠. 네, 스톤킴님께서 테슬라 선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갖다 넣으면 선 넘은 게 아니에요. 이때 갖다 넣으면 평균이죠. 평균 160배인데. 탑10 종목들 평균하면 160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? 은근히?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 닷컴 버블에 있는 거고요. 나머지는 아니에요.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.
그러니까 지금의 차이라면은 지금도 굉장히 비싼 주식들이 대단히 많죠. 다만 차이가 그 주식들은 지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거예요. 혹은 차지를 안 하는 지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볼 때 지수를 가지고서 폭락한다, 급등한다 얘기들 하잖아요.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지수가 폭락한다는 생각은 그래서 닷컴버블하고는 대단히 다르다. 예. 왜냐? 구성 종목, 비중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,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닷컴버블 생각은 지금 전혀 안 들고요. 네. 그러면 지금 누가 버블인가? 오늘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10분 늦게 방송 트이게 된 게 아크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아크는 네, 이게 크게 해서 보시죠. 크게 해서. 이게 아크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. 아크가 잘 보이시려나요? 이게 아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한 종목이 고점 대비 20% 이상 빠지면은 조금 위험해진다. 왜냐하면 많은 펀드들이 로스컷 규정이 있고 그게 보통은 15에서 20%를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기술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면 다른 최고점보다 조금 아래에서 산 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로스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% 이상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실제로도요. 우리가 소위 말해 증시 조정이라 하잖아요. 영어로 말하면 이제 코렉션이라 하죠. 언론에서 얘기하는 코렉션의 정의도 20% 하락 때부터예요. 지금 아크의 ETF들은요. 고점 대비해서 얘 제일 크니까 얘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펀드 자체가 로스컷에 들어오게 지금 생겼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위험 신호기는 해요. 펀드 자체가 로스컷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펀드 자체가 이런 상황이라 하면 그 내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로스컷 규정에 걸릴 만한 애들이 많겠죠. 그쵸? 여기 보시면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, 아크 K 제일 크니까 얘를 먼저 보시면은 탑 20 종목입니다. 탑 20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등락률이 테슬라 20%안 되는 애들 찾기가 어려워요. 그쵸? 엄청납니다. 그러면은 자 아까랑 같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닷컴버블 우리 봤죠? 그때 탑 10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보셨죠? 지금 나스닥 구성 종목들 밸류에이션 보셨죠? 아크K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일단 적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개 절반 적자고요. 탑 20 중에서 100 이상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고요.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이제 바이두가 27배인데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노베이션이니까 뭐 인정합니다. 네. 인정은 하는데 뭐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과거 기관 투자자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자면은요. 이런 식으로 약점 잡히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숏을 쳐요, 사람들이. 아마 이게 약간 살생부처럼 쫙 돌 거예요.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래에셋, 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한국밸류, 뭐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메리츠 이런 데들이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돕니다. 그 막 당사자한테까지 와요.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서 어떤 종목들이 몇 주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얼마의 속도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매일 몇 주 이상 팔아야 되고 그 막 돌거든요.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다. 그러면 여기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애들은 이게 이제 숏 인터레스트입니다. 요게 보시면은요. 이게 이제 총 발행 주식수, 이제 shares outstanding이고 요거는 이제 유통 가는 주식 비중, 플롯이고요. 숏 인터레스트, 요게 지금 이제 그 공매도 나와 있는 현황이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요 종목들의 그 이제 플롯 대비해서 숏 인터레스트가 몇 %이냐인데 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요 종목들이 다 그 아크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증가는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사실은 뭐 6% 내외 이런 거는 특별하진 않아요.
10% 넘어가면은 좀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건데, 어쨌든 요 부분이 그게 더 무서운 말이죠. 숏을 별로 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고,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하이에나들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다음으로 이제 요거 뭐냐, 이게 아크 W 보겠습니다. W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더 비싼 애들이 많죠. 이제 일단 비트코인 들어와 있고요. 적자가 적자 밸류에이션이 여기도 어마어마하죠. 싸 보이네요. 여기가 더 앞에 비해서는 싸 보입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말을 잘못했네요. 여기 더 싸 보이네요. 여기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숏 인터레스트가 지금 높지가 않아요. 전부 다. 그러니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고요.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. 지금 요거 보시면 재미가 꿀잼인데, 아고라라고 아시나요? 최근에 그 클럽하우스라고 인기 있는 거 아시죠? 여기에 셀럽들이 들어와서 말하면서 음성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같은 건데, 이게 되게 인기죠. 저도 요즘 여기에 거의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, 참고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애플 쪽 유저시라면은 클럽하우스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상주에 있기 때문에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가 아고라여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클럽하우스 수혜주다 이러면서 주가 팍 쪘었거든요. 100이 넘어갔었어요. 그쵸, 114까지 갔었네. 115까지. 여기 대비해 등락률이 이제 마이너스 47%인데요. 이게 오늘 제가 계산해 보다 보니까는 플롯 대비 숏 인터레스트 퍼센트가 100이 넘어갔어요. 이 제2의 게임스탑인가 이렇게 되면? 근데 이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, 플롯 자체가 유통 가능 주식수가 2.9%로 계산이 돼 있어서 저 이게 좀 미심쩍긴 해요.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는 거의 한 5% 정도 숏인데, 유통 가능 주식수가 2.9%밖에 안 된다고. 그래서 살펴보니까는요, 발행 총 주식수 중에 40%를 이제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고, 나머지 40%를 VC나 이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는 15%인가를 헤지 펀드가 갖고 있어요. 어디가 10몇 프로를. 그러고 나니까 이제 3% 남아 있는 거예요, 지금 주식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안 파는 주주들인지 아니면 주가 오르면 좀 팔 주주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50% 빠졌는데 팔겠어요, 지금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의외로 레딧 같은 데에서 아고라가 제2의 게임스탑이야 이런 얘기를 혹시나 할 수도 있다. 혹시나. 예.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진홈 쪽 이쪽 좋아하시니까 여기는 적자 파티죠. 적자 파티 지금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, 사실. 그럴 수밖에 없고, 이거 굉장히 근데 바벨 전략입니다, 여러분. 적자인데 PE 10배짜리. 적자인데 로슈는 또 싸죠. 그 다음에 노바티스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케다도 샀고 그렇습니다. 이제 좀 싼 것도 좀 넣어놨어요. 근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다. 예.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하락폭이 지금 제일 커요. 지금 20% 곧 터치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때부터는 하이에나 같이 물고 뜯을 애들이 너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 아크 요 정도 보여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버블은 딴 게 버블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아크가 버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, 팬덤 주식들, 셀럽 주식들, 성장 주식들 요런 데들이 지금은 좀 아주 좀 그런 게 있다 그런 생각이고,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요, 저 영상 제 첫 번째 영상이 테슬라기도 하고, 또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주제 넘게 그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정도 주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. 이런 것도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 영상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 보시면은 테슬라는 저는 되게 고평가 주식이라 생각은 안 해요. 예. 그런데 어쨌든 도매급으로 여기가 워낙 또 성장주 요번에 증시에서의 워낙 아주 뭐랄까요, 가장 스타였으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또 같이 맞는 게 있겠죠. 근데 테슬라는 하여튼 다른 저런 이제 아크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도 펀더멘탈이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요 정도까지가 아크에 대한 얘기고요. 예.